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2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유럽에서 확산되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그 다음에 핵심 개념으로 19세기의 문화까지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루기 이제 빈체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빈회의라는 게 먼저 시작을 해요. 유럽의 국제 질서를 땡땡으로 돌리는 것이다. 땡땡. 땡땡이 뭘까요? 자, 여기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자, 여러 나라들이 모였어요. 그거 어디서 모였냐? 빈에 모여가지고요.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상태로 돌리자고요. 과거로 데려가자고요. 과연 근데 이 당시 될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요. 이미 프랑스 대혁명으로 자유주의 이념과 민족주의 이념이 생겼는데요. 갑작스레 옛날에 왕권이 있던 시대로 돌아가고 귀족이 있던 시대로 돌아가자니 돌아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요.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인데요. 프랑스에서 갑작스레 이래 하자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가긴요. 프랑스 대혁명으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외국과도 싸우면서 프랑스는 자유주의를 지켜야 했는데 아니 빈회의라는 데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고 얘네들이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일이 터집니다. 1830년 뭐가 터지느냐? 7월 혁명이 터졌습니다. 복귀한 왕정이요. 빈 회의에서 만들어진 복귀한 왕이 전제 정치를 해요. 그러다 파리 프랑스 민중이 봉기하고요. 루이 필리프라는 분을 시민의 왕으로 추대하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프랑스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시민의 왕이 추대가 되셨어요. 그런데 7월 혁명을 들어선 새로운 왕정도요. 부유한 소수의 은행가들과 대지주도의 이익만을 보호하더라는 겁니다. 상층 시민계급에만 선거권을 허용하고 이러니 중하층 시민계급과 노동자 계급이요. 살살 열이 받아요. 왜? 싸우긴 우리가 싸우는데 왜 일부 계급만 받느냐. 그러면서 시민과 노동자 계급에서 선거권 확대를 주장한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 이제 왕정이 폐지가 되고요. 공화중이 수립이 됩니다. 이 프랑스 2월 혁명은요. 즉각 유럽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러면서 바로 빈 체제가 붕괴가 되게 되죠. 빈 체제. 아이고 쌤이 화면을 잘못 보여드렸네요. 빈 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옆 나라 영국이에요. 영국은 프랑스와 달리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 개혁으로 자유주의 이념을 실천한 나라입니다. 특히 어디? 의회를 통해서요. 얘네들도 주장한 게 자유주의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선거권의 확대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 정리를 하죠.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나왔다. 이거 뭘로 간다고요? 선거권 확대를 요구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앞부분에서 자유주의는요. 우리 얘기하는 신분제적인 폐지 다 됐고요. 개인의 자유, 평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안 됐다? 이제 참정권이죠. 일종의 선거권에 대한 게 어째서 선거권을 요구한 거죠. 그러면서 1차 선거법 개정에서요. 신흥상물과 중산계급이 선거권을 부여받고요. 점차 땡땡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도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는데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면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노동자들도 선거권을 받게 되는데요. 자, 교과서 이 154페이지에 여러분 보시면 자,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에 관한 그 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표 보시면 이거 차티스트 운동이구나.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설명이 있죠. 1836년에 조직된 런던 노동협회는 인민헌장을 제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이를 계기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유주의 운동은 끝났어요. 실제로. 네. 그 나머지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에 뭐 신교도, 관제 고영민, 구기도의 차별 철폐, 항해법과 공법 폐지 뭐인데요. 이거보다 핵심은 자유주의 선거권 확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들이 뭐 어떤 혁명이 있느냐 하는데 우선은 7월 혁명보다는 2월 혁명, 그 다음 차티스트 운동이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제 3번입니다. 국민국가의 발전. 자, 여기 들어오면 꼭 기억해 두실 거 있어요. 바로 민족주의. 빈체제에서 아까 반항에서 난다는 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래죠. 바로 민족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민족주의 하면 꼭 기억해 주실 거예요. 국가통일, 민족통일, 또 그 다음에 식민지 독립이 있어요. 식민지 독립인데 어디냐면요. 그리스입니다. 여기 프린트에는 없는데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오스만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바로 그런 그리스도 이 민족주의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저 선생님이 프린트에 안 써놨더라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통일 한번 보는데요. 민족주의 확산, 땡땡과 땡땡 등의 민족 운동이라는데 땡땡과 땡땡은 뭐냐 하면은 바로 마치니, 가리발디, 이탈리아, 독일의 아버지라 부르는 분들입니다. 선생님이요, 사람 이름 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좀 외우기가 쉬웠어요. 마치니, 가리발디.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요. 거기 아주 유명한 아저씨 하나 있는데요. 유명한 아저씨. 빨간 셔츠의 사나이. 빨간 셔츠의 사나이. 가리발디라고 하나 아주 빨간 셔츠의 아저씨 있어요. 이 아저씨, 아니 위인이죠. 죄송합니다. 이 방송인데 위인분인데요. 이분 한번 좀 나중에 일대기 있으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주 멋있는 분입니다. 자, 통일 과정은 이래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은 다 외우란 말 안 할게요. 시험에 이것까지 외워서 쓰임새 쓰라는 말 안 할 거니까 여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통일인데 여기는 무작정 여러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별표 3개 정도 칠게요.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비스마르크라는 분이 있어요. 비스마르크. 요 분도 꼭 암기가 돼야 되는 분인데요. 이 독일의 통일의 특징이 좀 하나 있어요. 이 독일이 이 당시 우리가 지금 독일이라 하는데 이 나라는요 실은 여러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었어요. 옛부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프로이센이라는 왕국이 있었고요. 이 프로이센 왕국을 주도적으로 해서 하나를 나중에 통일해서 동일 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요. 얘네는요 너무 나라가 오랫동안 뛰어져 있다니까 각 나라마다 심지어 경제 구조도 달랐고요. 화폐 도량형도 다른 나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통일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관세 동맹이라는 것을 먼저 체결해요. 관세 동맹. 원래 나라와 나라에서 물건들이 서로 옮겨가고 할 때 세금을 매기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일명 경제적 통합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스마르크나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라는 분이 철과 피에 있어만 해결될 수 있다는 철혈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철혈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 당시 독일의 통일에 방해가 됐던 오스트리아를 프랑스를 격파하고 1872년 독일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 그림 하나 잠깐 볼게요. 자, 요 색깔 보시면 프로이센 왕국 뭐 색깔별로 여러 나라가 있죠? 자, 이렇게 하나로 통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요렇게 생긴 분으로 나오죠. 예, 요 분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끝났어요. 굉장히 쉽게 끝나죠. 뭐 크게 할 거는 없는 부분인데요. 이게 19세기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민운동과 그 다음에 하나의 방향이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문학인데 19세기 문학은요.
이때 여러 가지가 꼽히게 돼요. 여러 가지가 꼽히게 되는데, 낭만주의, 19세기 후 초 나타나고요. 사실주의. 낭만주의는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고요. 사실주의는 19세기 후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더라는 거죠.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요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낭만주의라는 건요, 19세기 초반에 계몽사상을 비판하면서 인간 감정을 중시하는 거였어요. 너무나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는 낭만주의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19세기 또 후반에, 낭만주의 19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에는 현실을 그대로 보면서 사실주의, 그리고 자연주의가 유행하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자연주의를 하나 빼먹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연주의에 있어서 미술사에서 인상파라는 게 등장하는데, 자, 우리 책에서는 중요한 건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 자연과학이 19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발달을 하게 돼요. 자연과학의 이 중에 가장 유명한 다윈의 진화론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윈의 진화론. 그 다음에 맨델의 유전 법칙, 렌트겔의 X선, 퀴리브의 라디움이 발견됐다 정도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림을 꼭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교과서 좀 볼게요. 사실주의화가 밀레의 만종이죠. 밀레의 만종.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윈이란 분, 요 분이죠. 영국의 생물학자로 진화론을 내세워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그러니까 창조론, 신중심의 학설을 정면으로 도전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은요, 나중에 제국주의 사회에 와가지고요, 제국주의 사회입니다. 제국주의에서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으로 제국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또 마련해 주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자, 잠깐 요 제국주의 다음 시간에 원래 수업 시간에 할 건데 잠깐 그림만 한번 보여주고 갈게요. 자, 뭐 요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결국엔 제국주의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하나의 나라로 한 나라가 식민지화하면서 합쳐나가더라는 거죠. 아셨죠? 자,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는 거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역사 2차 시수업 이제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하겠는데, 다시겠지만 자유주의는 선거권 확대라는 거, 그리고 민족주의는 국가 통일, 민족 통일, 식민지 독립에 그리스가 있다는 거, 우리 책에만 안 나오는 것 뿐이라 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통일, 그 다음에 독일의 통일, 그리고 독일의 통일은 여러분 그 순서 관세동맹이라는 경제적 통합이 먼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의 철월 정책이 추진됐다. 바로 군대, 강력한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드디어 역사 2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